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디친 수경쌤입니다. 6평이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 현역들의 경우는 뭐 기말이나 수행이 겹친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수능 공부가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신경이 쓰일 거고, 재수생이나 삼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시험을 봐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 6평으로 학교 가요? 아니지. 그지. 수능으로 학교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6평 일주일쯤에 여러분들이 6평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잘 안 되어 있는지를 좀 평가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점수에 대한 압박이나 불안감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첫 페이지에 놓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 점수가 신경이 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6평 대비 벼락치기라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밀린 인강 진도만 쭉쭉쭉쭉 보고 그다음 밀렸던 문제풀이들 그냥 대충 풀어보고 제대로 오답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진도만 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아마 수능날 들킬걸? 그렇게 하지 말고 써놨죠.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 내가 몇 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험을 보거나 그 다음에 수업을 듣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깝게 틀렸던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헷갈려서 틀렸던 것들, 그 다음에 자꾸 비슷한 실수를 해서 틀렸던 것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틀렸던 것들. 그래서 즉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점검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들 쭉 찾아가지고 그냥 오답 정리라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한 줄 정리로 내가 왜 그랬었는지 그런 것들만 좀 정리해 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6평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로지 6평만을 위해서 그냥 삼독 줄이고 그냥 모든 것을 6평에 맞추는 친구들이 있거든. 물론 그렇게라도 공부해서 실력이 조금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면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너무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오로지 6평에 점수만을 보고서 달린 친구들은 우리 원래 그러잖아. 너무 그렇게 하다 나면은 뭐가 번아웃 오지. 그래서 6평 불사르고 6평 이후 흐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2주, 3주, 한 달을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집중 못 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사실 6평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수능 준비를 하냐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아깝게 날린 점수들 있지 않아? 그런데 한 시험에서 보통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작년에 수능을 봤던 친구들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던 문제가 몇 개나 돼? 아마 그랬으면 여러분들 재수, 삼수 안 하고 원하는 학교 충분히 갈 수 있었을걸? 몰라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점수는 틀린 문항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험 끝나고 보니까 아까워 이런 것들 이렇게 날린 점수를 최소화하는 작전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실력에 비해서 이 점수가 택도 없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의 가장 많은 이유는 뭐라고 써 있어? 넘겨라. 제발 넘겨라. 그 다음에 내가 넘길 때 몇 분이나 고민하고 넘어갈지, 그 다음에 막혔을 때는 문제를 다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고 아니면 넘어간다든지 자신만의 넘기는 루틴을 꼭 만드세요. 오답 정리 한번 해볼까 그랬잖아. 물론 6평 보기 전에 기출, 통기출이나 그 다음에 실무를 갖다가 한 세트에서 두 테스트 정도 풀어보면서 그건 이제 점수로 확인하고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은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오답 정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들 풀었잖아요. 그 다음 모의고사도 풀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우리 3호도 본 친구들도 있고 재수생들은 매달 모의고사도 봤잖아. 그 중에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댄 거 말고 아깝게 틀린 것들은 막 거창하게 문제 오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막 다시 정리하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 아깝게 틀렸었는지, 그 다음에 요 과정으로서 요 과정으로 넘어갈 때 뭘 고려하지 않고 안 했었는지, 문제에서 무엇을 갖다 발견하지 못했었는지, 이렇게 해서 시험 태도적인 측면과 가벼운 개념 같은 것들을 그냥 한 줄 정리식으로 한번 해봐봐. 뭐 특별한 양식은 없어.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모의고사 이틀 전이나 전날 한번 보잖아. 그러면 그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아까워, 이런 거에 틀렸을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메디친 선배들의 6편 꿀팁 그랬는데, 메디친에 보면은 선배들의 자료가 되게 많아. 아주 중요한 게 당연히 학습량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옳은 방법에 대한 자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놨어요. 보면은 저기 송티 저 친구의 글은 되게 많이 썼을 텐데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시험 전하고 시험 중간에 뭐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것들은 이렇게 준비해봐라 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연세대학교 본과 4학년 멘토인데 저 친구는 기억이 나. 6평을 정말 못 봤었어. 그리고 완전 멘붕이 돼서 선생님한테 왔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 시기에 자기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후에 학습 태도들을 잡아갖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극복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모의고사 대비 수험생 필독급, 이건 뭐냐면 군백기라는 거 알지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그 다음에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려다가 미련이 남아서 공부를 다시 했던 친구야. 3월 말 4월 초쯤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친구 학습 수기나 그 다음에 태도들을 보잖아. 그러면 아마 수천 명의 대자들 중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탑 오브 탑, 정말 제대로, 즉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느낌이 와. 그 친구의 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찾아서 읽어보면 꽤 많은 도움들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최근에 올라온 글인데 6평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을지 이 친구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놨거든.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멘토들이 말하는 시험장에 들고 가서 또는 시험 전날 읽어볼 체크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매 시간에 행동 강령이라든지 수능 행동 강령이라든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정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게 실력이 좋다고, 실력이 만들어졌다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오류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자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다 노트 필기들을 많이 해놓고 시험 직전에 그걸 읽으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 그 다음에 그 예시 노트 같은 경우 다 달라. 그러면은 우리 삼수에서 연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 친구는 어떤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수능에서 삼수를 거쳐서 성공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수 때와 삼수 때의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땡큐다. 어버버하게 찍어서 맞추거나 그 다음에 헷갈렸는데 맞췄던 문제들을 발견하면은 틀린 문제에 준해서 오답 정리를 했던 것들이 본인이 삼수에서 국어 하나 틀리고 연희를 정시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했거든. 그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보면 이렇게 해서 수능이 아니지 6평 전하고 6평 후로 나눴는데, 그 친구의 국수영탐 그 다음에 수능 전, 그러니까 6평 전 6평 후 중에서 내가 일부분을 가지고 왔거든. 수학 보면은 모든 문제를 킬러 문항 풀듯이 대하자. 즉
쉬운 문제라고 그냥 너무 가볍게 들어가서 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문제를 분석하고 힌트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문제를 잘 읽자는 소리겠지?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온다. 가능한 다 써보자. 그 다음에 모든 숫자나 조건들이 힌트라는 걸 명심하자. 즉 똑같은 말이야.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거거든. 즉 문제는 천천히 꼼꼼하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자라고 본인이 자꾸 그런 것들을 놓치니까는 노트에 필기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잘 풀리는데 또 중요한 말이 나왔다. 다 똑같아. 여기 나왔지. 겁먹으면 뇌정지 와서 생각 안 난다. 절대 쫄지 마라. 그러면서 천천히 침착하게 문제와 대화하고 문제를 분석하자.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2, 3점짜리 문제 틀리지 않기. 수학에선 특히 일정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점수가 뚝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풀고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 풀어야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거. 아는 걸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 맞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면 과감히 넘기기. 수학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요 옆에 건 뭐냐면 다른 식이에요. 즉 수능날 6평날 가지고 가는 노트 예시들이 다 틀리거든. 이렇게 해서 조이 멘토는 좀 크게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선생님은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 긴가 봐. 그지? 매개 변수를 활용한 미분 관련한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생각이 안 날까봐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놓은 거고 항상 양함수가 아닐 수는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노트나 필기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거든. 그것들을 요 기간에는 정리해 놨다가 6평 전날이나 전전날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장에서 선배들의 노트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 또 수능장 가지고 갔던 노트들, 9평날 가지고 갔던 체크리스트, 유형들도 다 있고 하니까는 여러분에 맞게 남들 거 필요 없다. 왜? 이 멘토들이 틀린 것과 여러분들이 틀린 게 다르고 이 멘토들의 약점과 여러분의 약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탐구를 보면은 요 멘토는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했었거든요. 그냥 암산금지. 암산에서 빨리 풀겠다고 암산에서 틀린 문제들 되게 많이 있잖아. 역시 나왔어. 뭐 나왔어요? 시험 문제 꼼꼼하게 읽고 몰입한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갈 때 시계를 확인한다. 이거는 국어 풀 때도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지. 그지? 시간이 없고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러면은 한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시계 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풀고 시계 보고 이러다 보면 막 시간이 나를 갖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지에 몰입해야 되는데 시계만 보다 뇌정지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아주 의미 있는 말,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문제 속 힌트를 발견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연습이 될 수 있냐면 기출에서. 그래서 기출은 문제집이 아니라 분석집이에요. 분석집. 그래서 문제를 갖다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위권으로 그해 당해년도 수능에서 화학하고 생명을 다 맞았던 친구 노트에도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학을 보면은 문제 잘 읽고 머리로 풀지 말고 가능한 다 써라. 둘 중 하나일 때 혹은 힌트가 전혀 안 보일 때 가정법 쓰는 걸 겁먹지 마라. 가계대로나 유전 문제 풀면서 저렇게 자기만의 신경 쓸 것들, 조심할 것들 써갖고 간 거죠. 그러면서 또 나왔어. 요거 같이 보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 이건 있잖아. 사실은 수능장에서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멘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 그래서 6평 보기 전날까지 날마다 한 번씩 대뇌요. 6평 관련해서 20명의 문과, 이과 제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좀 후배들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후배들이 지켰으면 좋을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꼭 6평 당일날 시험지 복기를 해라. 여기에서 복기라는 거는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는지 다 다시 풀어보고 선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시험 시간을 의식의 흐름으로 써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답을 맞췄는데 내 답이 맞았었는데 친구들의 답하고 틀리니까는 나는 거기서 멘붕이 왔었다라든지 나는 요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떤 판단에 근거 가지고 이 판단을 했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때 체력이 떨어져서 내가 집중이 잘 안 됐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날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미 기억이 오작동이 난다.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런 짓을 했고 그 답을 그 선지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꼭 당일에 시험지 복귀하란 말들을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현역 때는 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6평보다 6평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왜? 6평 이후의 수능까지는 꽤 긴 기간이 남아있고 6평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왜 후배님들 점수에만 그렇게 신경 쓰고 이후에 해야 될 거에는 신경을 안 쓰냐고 이 얘기들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몰라서 틀린 것은 실력을 쌓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아는데 틀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실수해서 틀린 것들이 있고 잠깐 착각해서 틀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왜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 수능 날은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아는데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뒤통수를 때리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선배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말, 의외로 아침 8시 전부터 가서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5시까지 거의 5시까지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라고 수능 아니잖아 생각하고 설렁설렁 바버는 연습하잖아. 그러면 수능 날도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을 물론 아직 실력적으로 덜 갖춰지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태도적 측면에서는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들 의외로 힘들다. 3평하고 4평 그 다음에 재수생들 매달 보는 모의고사 때 단 한 가지 후회도 없이 최선을 다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6평 때는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그것들도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시험날 당황하지 않는 친구들은 없어. 근데 당황한 자신을 보고 막 자기가 더 놀려내는 거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놨어? 뭐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난 어떻게 하겠어 라고 자신만의 대비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그 당황, 멘붕은 훨씬 줄거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럴 때 완전 당황하고 멘붕이 오고 뇌가 정지되더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쭉 한번 써봐. 그래서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그걸 한번 꼭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더라도 나는 이런 순간엔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 하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의외로 한번 넘어가고 그 고비를 또 한번 넘어가고 가면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요것들 준비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도 안다? 마음은 아는데 그렇다라는 거 아는데 정말 잘 안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모두가 얘기해. 6평보다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즉 6평보다 수능을 못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가만 보면
메디친 멘토단도 그렇고 선생님 주변에 있는 소위 입시에서 성공을 했던 친구들 보면 6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6평보다 더 잘 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들이 당연히 실력도 좋았지만은 6평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했던 거야. 즉 성실히 하고 꾸준히 하는 것 공통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깝게 틀리는 것들이 없을지, 자기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복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옳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올라가, 못하면 떨어져,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6평보다 수능은 더 떨어진다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충분히 수능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내고 쫄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처음에 했던 얘기와 똑같아. 수능은 뭘 남겨? 점수를 남겨. 즉 6평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6평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 6평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아깝게 틀렸어. 맞추긴 맞췄는데 겨우겨우 맞췄어. 이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남겼다? 그렇지, 학습거리를 남겼다. 그러니 6평 끝나고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이 아니라 지금 발견된 게 얼마나 다냐. 여러분들 말로 탱 잡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해서 점수를 쭉쭉쭉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저는 멘탈이 약해서요. 부모님들이 자꾸 너는 멘탈이 약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럼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부모님들 하시면은 난 아니라고. 스스로 나는 멘탈이 약해서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운이 없어서. 근데 멘탈하고 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지, 실력. 그러니까 실력을 끌어올려서 멘탈도 극복을 하고 운도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아는데 잘 안 되지. 그런데 많은 것들 한꺼번에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 실천하려고 해보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수능이 가장 최고의 점수가 될 거니까 6평으로 너무 많은 것들 빨리 판단하고 나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에 최선을 다할 건지에 좀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6평 최선을 다해서 다 잘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멘토들이 학습법이나 그다음 분석지 올릴 거니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